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국토지신탁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토지신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 관련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엮여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어떠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 PF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신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국토지신탁의 경우는 부동산 신탁 전업 회사이죠. 부동산 신탁 종류는 토지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신탁의 기본 구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의 기본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먼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서 신탁을 하고,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을 관리,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 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재산을 증여, 그리고 상속, 투자, 뭐 특정한 목적 등등등 신탁 같은 경우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이 토지 신탁이라는 것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부동산 PF가 먼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부동산 PF 같은 경우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고 있고, 부동산의 미래 가격이나 사업성을 좀 예측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서 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행사의 경우에는 지주에게 땅을 사게 됩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사게 되는데, 이 땅을 사기 위한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고금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 PF,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를 실행하기 전에 시행사가 산 토지를 이 부동산 신탁사에게 위탁 또는 수탁을 시킵니다. 여기서 신탁회사는 토지를 수탁을 받아서 사업 부지, 그리고 입지 조사부터 기획, 개발 사업의 진행, 자금 조달, 분양 관리, 운영 등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뗀 다음에 다시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사는 이 본 PF라는 대출을 받습니다. 이 본 PF가 나오면서 브릿지론을 상환시키고 건설을 진행시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 PF가 안 나와서 브릿지론을 상환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체가 생긴다는 것이고, 둘째로 본 PF가 나와 건설을 진행을 해도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가 생긴다는 것이고, 사실 이번 부동산 PF 사태가 길어지는 원인이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이 브릿지론을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이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본 PF 대출이 나와도 브릿지론의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이 미분양, 그렇기 때문에 이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태형건설에서 뭐 자본 잠식 때문에 워크아웃까지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 결론이 나왔었죠. 사실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PF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이 전방 산업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철강, 뭐 시멘트, 뭐 샤시, 뭐 구리 등등등 상당히 전방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PF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에게 좀 당근을 준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유인책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유력한 방안은 뭐 신디케이트론, 뭐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같은 경우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일지 눈여겨보는 것이 이 한국토지신탁의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국토지신탁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죠. 지금 2021년부터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약 한 67%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부동산 PF 관련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상승 시마다 이게 원금 보존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즉 매물 저항이 상당히 클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4월 15일부로 설정을 했는데, 이 4월 15일에 이 저가 52주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제가 4월 15일자로 설정을 했고요. 4월 15일 이후로 지금 개인이 약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67만 주 매도, 기관 같은 경우 90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한국토지신탁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부동산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슈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